1947년 화창한 봄날 버핏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수중에는 $6,000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업과 사업을 함께 하느라 힘들었지만 이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학 진학에 대한 아버지와의 다른 견해와 갈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 하원 의원이었던 아버지는 버핏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버핏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업하기에도 바쁜데 대학에서 관심 없는 공부로 허송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버핏은 아버지를 설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십니다. 마침 잘 왔다. 안 그래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다. 네가 경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 진학해가 경제와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카더라. 그 정도면 알아주는 명문대고 네 성적도 좋으니까 문제없이 입학할 수 있단다. 버핏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학교 측 연락에 아버지가 더 들떠 있었지만 버핏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학 안 갈랍니다. 아들의 뜻밖의 말에 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뭔 소리고 대학을 안 간다이, 제정신이가? 솔직히 시간 아깝다 아닙니까? 등록금은 한두 푼 합니까? 그 시간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면 아주 크게 키울 수 있고 주식을 한다면 크게 불릴 수 있을 텐데 뭐 하려고 대학을 갑니까? 안 갈랍니다. 이놈 자스가 세상이 그리 만만한 줄 아나? 신문 좀 팔고 자동차 팔아가 돈 좀 벌었다고 세상이 네 알로 보이나? 졸업하고 나오면 세상은 정글이다, 정글. 니는 아직 덜 배웠고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잔말 말고 대학 가가 더 공부하고 졸업장 따거라. 알겠나? 신문 보면 세상이 우에 돌아간지 다 보이고 부족한 지식은 도서관 가면 천지입니다. 지식은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얻으면 됩니다. 굳이 대학 가가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버핏의 단호함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래, 대학의 지식이 세상 전부가 아닌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다. 그럼 뭐 하는 데인데요? 앞으로 니하고 함께 할 동기하고 스승을 만나고 인맥을 만들고 학벌이라는 타이틀을 만드는 곳이다. 인맥과 타이틀요. 그래, 학창시절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계산이 필요 없는 순수한 동반자가 된다. 근데 사회에 나오면 친구 만들 수 있는 줄 아나? 겉으로는 친구인 척 해도 머릿속에서는 니를 이익이 되는 인간인지 아닌지 그것만 계산한다. 이익이 된다면 친한 척 하다가도 네가 어려워지거나 건져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연락 딱 끊어뿌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하지만 학교를 같이 했던 친구는 다르다. 학업과 진로에 대해 같이 고민도 하고 숙제 안 하고 놀러 다니다 교수한테 꾸지람도 듣고 여자친구 꼬신다고 들이대보고 그러다 차이면 위로한답 치고 같이 밤새도록 술도 퍼마시고 그렇게 쌓이는 우정과 신뢰로 만든 친구는 계산이 필요 없는 친구고 평생을 함께한다. 인생이 얼마나 큰 도움과 위로가 되는지 아나? 이런 친구는 졸업하면 동기랍고 서로 많이 도와준다. 명문대에서 공부한다면 사회에 더 큰 힘을 가진 친구들이 네 인맥이 되는 기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아버지나 네 주위 사람들은 니를 겪어봐서 네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그라에 그 잣대로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성적이 어떤지로 니를 판단한다. 그래서 대학 타이틀이 필요하다. 이게 현실이다. 버핏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알려준 아버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며칠간 진학 문제로 더 고민을 하던 버핏이 결심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서도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라 하지 마이소. 그래, 잘 생각했다. 그땐 아버지도 네 판단을 믿을게. 이렇게 버핏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버핏은 특히 고향 오마하를 사랑했는데 필라델피아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우선 학업보다는 파티와 여자친구에 더 관심이 많은 동기들에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더라도 친구들은 이성을 유혹할 멋진 옷과 헤어스타일을 했고 술도 잘 마셨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낡은 운동화에 헐렁한 티셔츠, 손에는 콜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버핏을 비웃었습니다.
절마 봐라, 파티장 와가 콜라 마시고 있다. 나둬라, 숙맥이다 아이가. 여자친구도 한번 못 사귀어봤을 기다. 이곳 친구들은 고향 친구들과 성향이 많이 달랐고 버핏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습니다. 어느 날 버핏은 결심했습니다. 치아 부자. 역시 여긴 내하고 안 맞다.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자 버핏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펜실베니아 대학은 역시 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럼 중퇴하겠다는 기가?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고향에 있는 네브래스카 대학에 편입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을 안 하니까 몸이 근질거려가 못 견디겠습니다. 옛날처럼 공부랑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이소. 1949년 버핏은 대학 편입을 위해 고향에 돌아왔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문 배달 관리 일과 중고 골프공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역시 고향에서는 마음이 편했고 공부와 사업도 잘 되었습니다. 1950년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고 그의 통장에는 9,800달러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부도 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대학원 진학을 시도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가야겠어. 내 지식에 내 경력이면 이 정도 학교는 껌이지. 하지만 뜻밖에도 버핏은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니, 왜 내가 떨어질 수가 있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면접관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요? 떨어진 이유라도 말해주이소. 우리의 인재상은 미래의 리더가 될 사람이네. 자넨 우리 대학에 적합하지 않으니 다음에 다시 도전해주게. 실망한 버핏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아부라, 대학원이 어디 여기 뿌이가. 그리고 다른 대학을 알아보던 중 인생을 바꾸는 광고지를 보게 됩니다. 다름 아닌 컬럼비아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 광고를 보던 중 낯익은 이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교수가 벤저민 그레이엄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 나 왜 이제야 이 학교를 옮기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 투자의 성서라 불리고 있는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였던 것입니다. 버핏은 이 책을 읽고 가치 투자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깊은 존경과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이에 버핏은 망설임 없이 컬럼비아 대학원에 지원했고 얼마 후 감격의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 세계의 거장 벤자민 그레이엄이 제자가 되다니 내 인생 2라운드는 어쩌면 지금부터인지 몰라.